그 스프레드시트 크루 1, 2, 3 로투스 1, 2, 3 아는 사람 없을 거야. 5년차 대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때까지? 일단은 뭐 돈 걱정하는 게 사실 제일 안녕하세요.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 MC 김홍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시는 구독자 중에 챗GPT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전 세계 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장병탁이라는 서울대 AI 연구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서로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드신 장하영 대표님 모시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서로마인드 소개, 자기소개 그리고 장병탁 교수님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마인드 대표 장하영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회사고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장으로 계신 장명국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창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실에서 이제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분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탁 교수님의 랩에서 시작한 네,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장병탁 교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예전부터 가시던 분이시고요. 장 교수님께서 공부하시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던 시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전이 없는 학문이었거든요. 국내랑 해외, 미국의 그 학계에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탠포드에도 로봇 연구소가 컴퓨터과학과 밑에 있고요. 접근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장 교수님은 이제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하시면서 그리고 인공지능 하시면서 로봇에 관심을 두셨던 이유가 인공지능이 정말로 발전을 해서 이게 뭔가 도움이 되는 애가 되려면 얘가 물리적인 외연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뭐 이제 금세 공부를 하긴 했지만 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있죠.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을 만드셔서 이제 제조업체에 많이 공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도 AOI라고 불리는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제 룰 기반의 그런 검사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검사기들 같은 경우에는 과검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과검률을 많이 떨어뜨리는 반도체 쪽에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작은 나노 단위의 부품들을 검사하는 공정에 넣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이상 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떤 모터든지 간에 듣고서 소리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기술, 모터의 이상을 알아내는 1차적인 방법이 소리라서 이전에도 있던 기술인데 이전 기술하고 다른 거는 그걸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이 모터가 정상인지 고장인지 알아내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정수장에 있는 모터에 넣은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한 것도 있고 업무 자동화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좀 넣어서 유통 기업인데 계약서를 좀 많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회사예요. 유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받아온 계약서에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자동으로 뽑아주고 사내에서 처리되는 프로세스들을 좀 정형화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납품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뭐 LLM이나 OCR을 응용을 해서 이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제품들을 주로 좀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 들어보면 기존의 소위 말하는 SI 업체와 지금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장점은
일단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아직은 낯선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게 큰 장점이라고 네.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챗GPT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라는 것들을 좀 미리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GPT가 이건 무조건 못하는 일인데 얘를 어떻게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거를 좋게 만들거나 얘를 학습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럼 뭐를 플러스 알파로 해야지 고객이 그 상황에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고객 한 명 한 명한테는 명확한 장점인데 이제 좀 일반적인 제품으로 봤을 때 그럼 그런 게 어떻게 장점으로 드러날까는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분야가 이제 B2B?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B2B 중에서도 우리 여기 도메인 날리지가 나름대로 쌓여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제조를 좀 많이 한 편이고요. 네. 이제 처음에 제조를 택한 이유는 저희는 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금융 쪽이 사실은 돈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네. 이 건물만 봐도 그렇고 네. 제일 많이 쓰시는데 금융 쪽은 너무 유행을 사실은 따라가세요. 맞아요. 챗봇 쫙 했다가 다 네.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금융 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그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금융이 돈을 잘 쓴다. 이거 네.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는 성능도 네가 고민할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시장인데 근데 유행 따라서 그럼 하는 걸 계속 바꾸면 네. 그럼 우리 회사는 뭐지?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만 따라가는 회사인가? 라고 해서 이제 뭔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걸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답이 뭐 우리나라 현실에선 제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쪽 일을 많이 한 편인데 이제 제가 제조 쪽 현실을 너무 몰랐던 거죠. 생각보다도 훨씬 어렵더라고요. 제조 쪽 현실이라는 게. 그 제조업 현실이라 하면 회사의 재무 상태 아니면 그러니까 그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이제 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금융권에서 1, 2억을 쓸 때하고 제조 쪽에서 1, 2억을 쓸 때는 그 고민해야 되는 단계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르고, 네. 예. 또 저희 같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산업에서의 큰 차이는 금융은 정성적인 효과를 가지고도 돈을 넣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조에는 정량적인 효과가 안 보이면 이제 안 넣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 이 시스템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걸 하면 내가 직원을 몇 명 덜 쓸 수 있지?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ROI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국내에서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조는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한 편이라 시장 자체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았던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이게 도입돼서 뭐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어. 아니면 뭘 완전히 대처했어.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큰 투자를 하는 건 좀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도 영역을 조금 더 넓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제조업 오너 또는 뭐 경영 기획 담당자들인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회사랑 전체적인 이제 DX 컨설팅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되게 적극적이셔서 내부 수요조사도 부서별로 막 하셨어요. 그럼 일단은 저희 생각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냥 쉽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낯선 경영진들이 보기에는 근데 저렇게 데이터 모으는 거랑 ERP랑 뭐가 달라? 우리 데이터 ERP에 다 있는데 저걸 하면 영업팀을 도와주는 뭔가를 해주는데 뭘 해주는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저희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해결해 줘요 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솔루션이 더 와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도입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대표님 뭐 워낙 회사 생활 오래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매크로 1, 2, 3 로터스 1, 2, 3 그렇죠. 로터스 1, 2, 3 아는 사람 없을까? 사실은 지금은 엑셀이라고 하면 다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얘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겠지. 지금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인 거죠.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그 타자기와 그 워드,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에 그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
지금. 네네.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전부 다 그렇죠. MS 워드로 다 가는 거죠. 데이터 네. 거기서 다 뽑아낼 수 있고. 지금 5년차 대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때까지? 일단은 뭐 돈 걱정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긴 하고요.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나.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팔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팔릴 수 있는 뭔가. 그리고 정말로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효용성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고, 이제 그럼 그게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거를 제품을 만들고 이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사실은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발주처 또는 클라이언트들은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단가 때려서 그냥 그렇죠. 줄라 그럴 거고 참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이 안 되냐라고 또 해외 거서 가서 예, 쓰고 그렇죠.